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또 새롭게 한 주 시작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장은 모두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출발할 때만 해도 차익 실현 물량과 또 미중 회담에서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은 더 불안해졌다라는 것에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만기일 포지션 청산 등의 움직임으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그래도 뉴욕장, 국내장 좀 최근엔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3월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새로운 한 주의 또 출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와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이슈들 들려왔는지 살짝 보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보시면 지난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는 16개월 만에 최고의 한 주였다라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5.5%, 나스닥은 8% 정도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6%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뉴욕장에서도 다소 전망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연초 증시 기록적으로 부진했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일부에서 단기 저점 형성됐다, 바닥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조금은 리스크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골드만삭스, 우크라 이슈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거 간과하지 말아라. 경기 침체 진입 위험 한 20에서 35%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도 휴전에도 러시아를 향한 제재가 즉각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로 인한 타격 분명히 걱정스러운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시장은 비관론과 낙관론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나 보면 그래도 지금은 낙관론 쪽에 힘이 실리곤 있습니다. 좀 더 우세한 흐름이고요. 앞으로 한두 달간은 주가가 잘 올라갈 것이다라고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의견을 취합을 해봐도요. 삼성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급선무다, 긴축 불가결한 요소 상황이다. 그러면 이 긴축을 해 나간다라는 것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둬보자라는 거고요. NH투자에서는 증시 악재에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건 지금에 나오고 있는 반등은 그냥 단기 반등이다. 결국에는 다시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 두느냐에 따라서 일단 투자 전략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고민은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금 길게 내다보고 주도주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시장, 그 시장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냐인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로 빠른 테마주 순환을 쫓아가야 하느냐인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 관련 섹터, 또 러시아, 우크라 관련한 원자재 관련, 방위산업 관련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한 번씩 튀어나오죠. 삼성 사업 기대주,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이 테마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많이 빠졌다고 여겨지는 이쪽 종목군들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전략도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기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죠. 오늘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저희가 좀 테마를 잡고 가는 게 교집합 종목 찾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판주들 보면 어떤 업체는 MLCC와 기판을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모듈과 기판을 하고 있고 이렇죠. 여러 모멘텀을 안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의 기판주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난주에 기판주들 얘기를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지난주 수급이 꽤나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외국인들이 기판 관련한 종목군들로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자꾸 기판 얘기를 해서 별명이 박기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요즘 기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스토리를 잘 잡아가보고 싶어서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기판주 흐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죠. 추가된 내용입니다. 넘겨보시면 사실 지난 4분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올해 3월 15일까지는 조금 부침을 겪으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16, 17, 18일 딱 3거래일 동안 그 하락분을 모두 다 메꿔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금 빠졌기 때문에 관심받아서 단기 반등인 건지 아니면 4분기 시절처럼 재랠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지난 목요일에 나눴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기판은 사이즈가 커지고 많이 쌓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들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쇼티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2023년도까지는 이익이 늘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제일 지금으로서 기판 쪽에서 주목받고 있는 FCBGA 같은 경우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등이 있는데 지금 LG이노텍은 후발대라서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브리핑하고 나서 진만 쌤은 삼성전기를 또 긍정적으로 의견을 줬던 바가 있었는데요. 삼성전기는 이 FCBGA 부분에서 세계 6위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이쪽으로 나갔던 건 대덕전자이고요. 이들 두 종목이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당수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기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는 25만 원에서 27만 원,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3만 7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내다보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계속 한번 추이 지켜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두 번째 저희 브리핑 컨셉도 교집합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OLED와 아이폰 사이에서 교집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바로 OLED 소재주가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소재주, 특별한 이야기가 최근에 전해진 건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대표적인 세 종목만 보더라도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볼 텐데요. 지금 뒤에 깔려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올 초에 1월에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의 조정 구간을 거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 보시면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좀 20%가 넘게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이 지난 4분기의 성적표가 어땠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도 워낙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국내 OLED 생태계를 좀 위협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실적이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보니까요. 지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사업인 전지박의 실적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지만 좀 올해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삼성전자가 QLED TV를 소니보다 먼저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올해에는 OLED가 좀 사업이 좀 생태계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태계 확장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를 탑픽으로 유지할 만큼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소재 업체로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궁금한 부분은 진만쌤이 좀 하트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트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낙폭 과대주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든 만큼 이번 주는 낙폭 과대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 낙폭 과대주로서 매력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이 비어있는 하트들을 진만쌤이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네. 만점을 주실 수 있을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가나 안 가나 보겠습니다. 들려왔던 이슈 속에서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아닐지를 고민해보는 내용들이 되겠죠. 지난주 저희 여러 번 브리핑으로 다뤄봤던 이 대기업 중고차 진출 관련주가 금요일장 좀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일부 종목은 변동성이 극심했거든요. 일단 그때 진만쌤이 오토에는 긍정적이다 답변을 줬었는데 30% 상한가로 그날 거래를 마쳤고요. 컬리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3월 28일에 제출한다라는 이슈에 또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확정된 소식이죠. 윤 당선인이 취임식 후에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내놓으면서 용산 관련해서 또 호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 T&D에 대한 또 관심도가 올라갈지 지켜봐야겠죠. 또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에도 12%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꼈던 종목군들이 이게 부담이 완화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 이슈 때문인지 엔캠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장 후반에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엔캠에 대해서 저희 진만쌤과 함께 계속해서 전략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만큼 잠시 후에 추가적인 AS도 나눠보겠습니다. 와, 오늘도 저희 다뤄볼 종목 너무 많은 것 같죠? 맞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저희와 함께하면 또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또 진만쌤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야기 나눠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도 이렇게 많은 이슈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시장 반등 속에 정책주가 강하다.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을 주도주, 과거 주도주, 뭐 IT, 자동차, 전기차 이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해서 조금 길게 투자 전략을 짜갈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빠른 테마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단기 약재는 마무리됐습니다. 단기 약재는 마무리가 됐고 단기 약재라 하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작 부분에서 어느 정도 너무 하이 피크까지는 찍고 이제 조금 슬금슬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도 단기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와도 되는 상황. 그러나 박스권 안에라는 판단을 가정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정책주와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상담을 통해서 봤던 점은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주도주에 예전에 좀 많이 물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이 되게 조금 일어서 막 감흥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이제 신규 매수, 이제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현금을 조금은 써도 될 타이밍이 왔는데 이전에 보셨던 스타일을 보시면은 정책주가 올랐을 때는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또 정책주도 좋고 그다음에 시장도 좋고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악재는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조금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핵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부분 조금 악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 담정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시기가 다시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를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의견도 제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당연히 존재를 해서 그냥 저는 박스피 안에서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저는 3천까지 코스피 3천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아직 존재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원하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사서 지금부터 묻어서 모아가세요. 이건 아니라는 건 거잖아요. 그죠. 네. 고점에서는 그렇죠. 매도하시고 이제 지수 저점 갔었을 때는
매수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맞는 거고 아직 시장에는 악재도 많고 그 호재보다는 아직 악재가 조금 더 산재하고 있는 시장이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챙기는 흐름, 그리고 테마주도 계속해서 조금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연히 시장의 색이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조금 나아진 정도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슈 그럼 가볼게요. 넘겨보시면 OLED 소재 쪽이요. 너무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금요일에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의미가 뭐 있었는지, 그리고 OLED 소재주 나름 낙폭 과대주인데 사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일단 소재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엄청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4분기가 쇼크난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쇼크난 기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고점 막 기대감 엄청 올라서 신고가 막 갱신했다가 다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장에서 상승률이 꽤나 좋은 모습을 기록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OLED는 작년에 정말 기대가 높았었는데 그 부분이 실적으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쇼크를 바탕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부진의 이유와 함께 반등의 이유는 어차피 실적은 까졌다. 근데 이제는 올해 정도는 OLED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은 어느 정도 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사업 분야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OLED 올해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드릴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올해 또 폴더블 폰도 나오니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 중에 폴더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나왔던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러한 소재주에 대해서 앞서 수정일코가 별 하트였죠. 그 하트를 몇 칸 정도씩 각각 채워볼 수 있을까요? 5개가 이제 만점이면은 저는 3개에서 4개 정도는 충분히 주어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각자 기업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다 뭐뭐뭐 첨단 소재라고 해서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세 종목 다 한번 보시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3개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순수하게 OLED 폴더블 관련주로는 덕산 네오룩스가 좋았는데 워낙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트를 좀 뺐어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좋아졌을 때가 조금 더 굉장히 주가 상승 탄력성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는 하트 3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사업 실적 쇼크난 기업이긴 맞는데 반도체 분야 거기 OLED 분야의 회복까지 기대를 해봤을 때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별 3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 솔루트 첨단 소재는 별 하트 4개 좀 드렸는데 이제 전지박 사업 쪽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덜 올랐어요. 오히려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받을 때 못 받은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트를 줘도 무방하다. 올해 전지박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솔루트 첨단 소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트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교집합 종목이네요. 진정한 솔루스 첨단 소재 조금의 하트 하나 더 받았으니까 저희 추가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 하신다고 가나안 코너. 저희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일단 사실 이게 다 저희가 진만쌤이랑 얘기를 좀 해봤던 부분들이 꽤 많아서 오토에는 말씀 주신 대로 30%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전략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이익 실현하는 시점인 건가요? 사실 이익 실현 구간은 충분히 하고 저는 오늘 시초가 정도에는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슈가 있어서 사실 현대차가 진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기대하고 사실 롯데 렌탈이나 K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잠기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 파이의 증가를 기대하고 오토행 같은 경우에는 직수혜보다는 간접수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늘 갭상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시라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AS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나온 김에 AS 이것도 하나 할게요. 죄송해요. 니켈 가격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엔캠이 이런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해소된 영향인지 금요일에 급등이었어요. 네. 우리 엔캠 하면 또 진만쌤 종목이니까. 네,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 내에는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언저리 쫙 왔는데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엔캠은 이런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드릴게요. 네. 네, 가나 이러다 다 하겠어요. 네, 하나 더 해야 되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사실 이런 걸로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싶어서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잘 이익을 버무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사실 직접 수혜보다는 간접으로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용산 쪽을 메인으로 하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기업들. 세종시도 보시면 세종시에 땅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맞네요. 모기업이 이제 세종에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간접 수혜인데 단순 테마성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부 T&D가 일단 현재 용산 쪽에서는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강한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과 환경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화공영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시세를 분출을 한 상황인데 용산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4대강 관련주를 엮였던 이제 이유도 있었는데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31일 날 주주총회인데 31일 날 주주총회면은 감사 보고서가 24일까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감사 보고서 지연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이전에 마무리를 하시거나 감사 보고서 이후에 좀 조정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았다. 이미 1차 시세 분출은 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은 아예 오늘 공략을 해서 시세 이제 24일 이전에 마무리를 하든지 24일 이후에 들어가든지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접근을 하시라. 현재 테마는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자연과 환경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와,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일단 가나 진만쌤과 다수 소화를 해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진만스픽. 사실 그때 지난 금요일에 진만스픽이 전력반도체였었잖아요. 또 그날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대하게 돼요. 이번에 무슨 이슈를 주셨을지. 네. 금리 인상 이슈 다음은 미국의 BBB 법안, 중국 경기 부양, 관심주는 하면 이건 뭐 인프라 아니에요? 네, 사실 인프라도 아직은 소외받은 섹터 중에 하나죠. 전력 반도체도 그때 금요일 날 때는 아직은 시장에 두각을 받은 섹터는 아니었었는데 슬슬 두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 덜 간 섹터를 조금 찾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 지금 현재 BBB 법안 중에서 사회복지 법안은 일부 통과를 됐는데 인프라 관련돼서 미국이 인프라를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 임기 안에 다 뜯어 고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금리 인상 때문에 돈을 못 풀었던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법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 해서 이제 뭐 공작 기계 관련주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네. 입장을 갖고 있고 중국 쪽은 토목 쪽으로 먼저 이제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에 보통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미국 북미 쪽 혹은 이제 유럽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까지 봤었을 때는 이제 공작 건설 기계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미국 하면 가져봤습니다. 뭐 밥캣이고 네. 중국 하면 현대건설기계, 네. 뭐 DY 파워 이런 걸까요? 네, 그죠. 이제 뭐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가 중국 향이 가장 강하게 묻은 기업이고 밥캣 같은 경우가 좀 북미 쪽, 북미나 이제 유럽 쪽 향이 제일 강하고 거기에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중동 쪽에 좀 섹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매력도가 좀 다르다. 보시면 두산밥캣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프라 투자 핵심 섹터입니다. 그래서 수요 폭증 기대감을 부각을 좀 받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 급등이 일부 좀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밥캣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실적 쇼크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좀 있어서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동 쪽의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중국 향이 가장 묻었기 때문에 단기간 시세는 가장 강하게 분출할 수 있다. 워낙 잘 눌렸던 기업이고 아직 시세 분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입맛 따라서 이제 종목 따라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럼 인프라 쪽에서 진만쌤을 제일 사로잡는 건 뭐예요? 역시 또 탑픽을 또 네. 말씀드려야 되네. 저는 밥캣이 가장 이제 밥캣. 북미가 그래도
인프라 투자도 가장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 밥켓이 원래 이전에 대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섹터가 다시 돌아와도 대장 역할을 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밥켓을 탑픽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조금씩 매력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리포트 찾아보시고 네.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지역에 더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 픽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다양한 전략들 챙겨봤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 전략에 잘 한번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MTNW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